안녕하세요. 양철나무꾼입니다. 감정정화 스텝 1을 통해 바라보는 관찰자 자리를 경험하는 것에 설명을 드린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그 자리를 경험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사이를 많이 띄우고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경험한 내용만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호흡 명상 등은 집중력을 키우고 윗바사나의 관찰은 아하의 통찰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관찰하는 힘이 그 자리가 익숙해지셨다면 감정정화 또는 내면의 치유를 해나가면서 점점 머리로 이해되던 것이 가슴으로 수용과 받아들임, 에너지 차원에서의 정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스텝 2입니다. 일명 DMZ에서 평화유지군처럼 중립적인 자세로 무의식 차원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행동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유튜브를 보거나 슬플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하던 행동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좌선처럼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들을 비판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에 하나를 덧붙임으로써 실수를 합니다. 맨 앞에 주체가 누군가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도 다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나조차 무능한 아버지는 싫습니다. 미성숙한 어머니는 싫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랑은 신적, 근원적 사랑입니다. 이런 근원적 사랑은 나와 너 사이의 이원적 관계에서는 대상적인 사랑밖에 줄 수 없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팔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근원적, 영성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열등하고 우월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등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은 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이 거하는 신전이며 그릇이며 법당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나는 나를 괴롭히는 만운이의 마음이 더 많습니다. 카르마로 만든 수많은 신념과 생각과 느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무분별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밖의 세상과 관계하며 나라는 아상, 자아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아상, 자아는 내가 이번 생에서 풀어내야 할 카르마의 숙제일 수도 있고 카르마에 의해 형성된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야 하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상처받으면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즐겁고 좋은 것은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괴롭고 슬픈 것은 빨리 없애기를 바라며 행동하고 그 결과를 저장해서 반복 재생을 해나가게 됩니다. 즉 그 순간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빠지게 되고 열등하고 무능한 나는 죽일 듯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스텝 2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즉 DMZ에 살고 있는 무수한 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월한 나, 열등한 나, 비난받는 나, 비난하는 나, 수치스러워하는 나, 수치 주는 나를 경험하고 그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고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리기입니다. 놓아버림의 과정은 첫 번째,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두 번째,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세 번째, 감정과 함께 있기. 네 번째,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입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판단에 의해 저항하고 억압합니다. 이때 우리는 판단하고 걸어 잠근 내 마음의 성문을 열고 그 감정에 항복하고 그 감정을 열린 문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호킨스 박사는 그저 생생히 느낄 뿐 바꿔보려는 모든 노력을 항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하여야 합니다. 감정에만, 그 드러남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마음 공부가 잘 된 그리고 물리적으로 복지가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뜨거운 감자 마냥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떨어뜨리고 억압해버리는 방법으로는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마음 공부하고 있는 내가 이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즉 싫어서 내치지도 좋아서 애착해서 붙들지도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숙한 부모와 같은 상태입니다. 나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아이들이 표현될 때 성숙하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안아주는 것, 그 역할이 관찰자 자리의 나이며 사랑의 마리아, 자비의 관음보살입니다. 정신분석의 비유는 이를 담아주기라는 개념으로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담아주기 과정은 유아와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담아주기는 엄마가 아기 스스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불안이나 좌절과 같은 경험을 대신 흡수하여 견뎌주는 특별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놓아버리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나를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나의 힘,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스텝 1 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상담사나 모임 등을 통한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 어느 정도 이런 힘을 기르는 보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 의견은 거울 명상을 통한 액팅 아웃 경험은 스텝 1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감정이 너무 억압되어 표현이 안 될 때 거울 명상을 통해서 감정이 경험되는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사람마다 달라 한두 달 해도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멈추기보다 내가 이만큼 감정에 저항하고 억압하고 살았구나 나를 한번 수용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잘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거울 앞에서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잠깐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눈을 감든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을 캐치하고 만약 그럴 틈이 없다면 집에서 거울 명상을 통해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여 주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준다는 것이 그 감정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2는 감정이 올라올 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두 번째,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세 번째, 감정과 함께 있기. 네 번째,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비연의 개념을 빌려 표현한다면 관찰자인 내가 좋은 부모처럼 불안이나 좌절과 같은 경험을 그 자리, 그 품 안에서 맞아들이고 견뎌주는 특별한 상태를 감정의 아이가 스스로 제 갈 길을 갈 때까지 어떤 의도의 행동이나 저항의 마음 작용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버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용기란 힘이 세고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에 골리앗은 그냥 크고 강했던 것이었고 다윗은 두렵지만 약한 나를 인정했기에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담아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